1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의 현재 상황과 마음부터 먼저 들여다볼게요. 여러분은 아주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자꾸 허전하고 억울한 감정이 쌓이고 있는 모습도 보여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펜타클 6번 카드인데요. 이건 주는 것과 받는 것 사이의 에너지 불균형을 나타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매일 야근에 시달리는데도 월급은 그대로라든가, 분명 팀 프로젝트인데 왠지 나 혼자 책임 다 지고 있는 느낌. 또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항상 내가 먼저 약속 잡고 밥값도 선물도 늘 내가 더 많이 쓰는 것 같은 상황이요. 이게 당장은 별일 아닌 것처럼 지나가지만 하루 이틀 쌓이다 보면 마음에 은근히 서운함이 쌓이기 시작해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는 왜 항상 더 많이 주고 있는 걸까? 정작 나한테 돌아오는 건 뭐지? 그렇게 조용히 마음속 균형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불균형한 마음의 상태는요, 자연스럽게 컵 7번 카드처럼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상상이 많아지는 쪽으로 흘러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럴 바엔 그냥 다 그만두고 이직해버릴까? 내가 너무 퍼주기만 하는 거 아냐? 내가 없으면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나? 이런저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러다 보면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나 나 자신에게 집중하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이건 마음이 지쳐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고, 지금 이 상황에서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마음 깊이 들여다봐야 할 때라는 뜻이기도 해요. 게다가 컵 5번 카드처럼 여러분 마음속엔 과거에 대한 후회와 상실감이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때 그냥 다른 회사 붙었을 때 거기로 갈 걸. 그 사람이랑 계속 연락하고 지낼 걸. 이런저런 아쉬운 생각들이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살아가고 있어도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끈질기게 조용히 다시 고개를 들고 올라오는 거죠. 지금은 이미 끝난 이야기고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라는 걸 머리로는 분명히 알고 있지만 마음 한쪽은 여전히 그 장면에 발이 묶여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때를 붙잡고 있는 느낌이에요. 무언가를 이미 지나보냈다는 사실은 받아들이면서도 그때의 내가 너무 아쉽고 그 선택이 지금의 나를 만든 것 같아서 괜히 지금 이 순간까지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감정. 그게 바로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서 조용히 울리고 있는 컵 5번의 상실과 후회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복잡한 마음 속에서도 아주 중요한 희망의 씨앗들이 자라고 있어요. 바로 페이지 오브 펜타클과 컵 2번 카드입니다. 페이지 오브 펜타클은요,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 속에서도 여러분 안에 새롭고 현실적인 시작을 해보려는 의지가 분명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는 카드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는 진짜 영어 공부를 좀 해봐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다면 하루에 몇 시간씩 앉아서 공부하지는 못하더라도 지하철에서 단어 하나, 자기 전 짧게 문장 하나라도 외워보는 그런 작고도 의미 있는 움직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직은 아주 작은 씨앗이지만 여러분 안에서는 확실한 변화의 방향이 분명히 잡히고 있어요. 혼란 속에서도 길을 찾고 있다는 건 이미 여러분이 그만큼 단단해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마음 가장 깊은 곳에는요, 컵 2번이 상징하는 진짜 교감에 대한 갈망과 믿음이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자리하고 있어요.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애쓰는 관계가 아니라 나도 사랑받고 나도 기대고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나누고 따뜻한 위로가 되어주는 그런 동등하고 건강한 연결을 여러분은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어쩌면 마음이 지쳐있고 주기만 했던 기억이 속상하게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혹은 이미 지나가 버린 일들에 대한 아쉬움이 아직도 마음 한켠을 무겁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요, 여러분의 영혼은 여전히 진짜 사랑, 진짜 연결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그 따뜻한 바람이 아직도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다는 건 분명히 희망적인 징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언젠가 분명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다시 데려다 줄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복잡한 현재를 지나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오게 될지 볼게요. 가장 먼저 여러분은 은둔자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고 하는데요. 안 좋은 뜻도 아니고 단순히 혼자 있는다는 뜻도 아니에요. 이 카드는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기 내면의 동굴로 들어가 등불을 밝히고 자신만의 길을 찾는 시간을 의미해요. 퇴근하고 그냥 멍하니 유튜브를 보거나 SNS를 넘기던 시간을 줄이고 딱 30분이라도 내가 진짜 좋아하는 책을 꺼내 읽는다거나 미뤄뒀던 온라인 강의를 듣기 시작하는 거죠. 혹은 주말에 혼자 훌쩍 가까운 바다나 산에 가서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오직 나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을 갖게 되실 수도 있어요. 이런 단단한 성찰의 시간이 바로 여러분에게 찾아올 첫 번째 전환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깊은 성찰의 끝에서 여러분은 마침내 태양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은둔자의 어두운 동굴 끝에서 마주하는 이 태양은요, 여러분의 마음속을 가득 메우고 있던 의심과 후회의 안개를 말끔히 걷어내 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걸어갈 길을 아주 명확하게 눈부시게 비춰줄 거예요. 그리고 이 눈부신 성공의 결과로 컵 3번 카드가 등장합니다. 과거에는 혼자만 애쓰고 혼자만 주고 균형이 무너진 관계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흘려온 땀과 시간의 가치를 진심으로 알아봐주는 사람들이 조금씩, 그리고 꾸준히 여러분 곁으로 모여들기 시작해요. 내가 이룬 것을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해주는 친구,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든든한 동료, 혹은 나의 진짜 모습을 사랑해줄 새로운 인연까지. 이제는 나 혼자만의 성공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이 채워지게 될 거예요. 샴페인을 함께 터뜨리고 수고했어, 잘했어 라고 진심으로 말해줄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둘 등장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눈부신 행운이 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언제 찾아오는지 더 자세하게 파고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일 거예요. 먼저 여러분에게 찾아올 행운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살펴볼게요. 펜타클 7번 카드가 핵심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행운은 한마디로 노력에 대한 정당하고 풍성한 보상입니다. 여러분이 오랫동안 묵묵히 가꿔온 밭에서 드디어 달콤한 열매를 수확하는 시기가 오는 거예요. 이건 실제로 현실적인 성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동안 동결되어 있었던 연봉이 드디어 오르거나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보너스나 성과급이 들어온다거나 혹은 오랫동안 준비해온 시험이나 지원에서 합격 통보를 받게 될 수도 있죠. 인간관계의 흐름에서는 그동안 계속 퍼주기만 했던 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리되고 여러분의 진심을 온전히 받아줄 진정한 파트너나 귀인이 마침내 삶에 들어오게 되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행운의 문을 여는 결정적인 열쇠는 바로 퀸 오브 컵이 상징하는, 즉 여러분의 직관과 마음의 소리라고 해요. 머리로 계산하기보다 마음이 끌리는 방향, 감정이 편안한 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잘 맞는 선택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좋은 일들은 언제쯤 현실로 다가올까요? 템퍼런스 카드는 가장 조화롭고 완벽한 타이밍을 상징하는데요. 그래서 자칫 모호해 보일 수도 있지만 여기엔 중요한 힌트가 숨어 있어요. 우선 템퍼런스 카드는 사수자리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1월 말에서 12월 말, 연말쯤에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큰 결실이 맺힐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함께 등장한 펜타클 7번 카드에 주목하면 지금 이 7월을 기점으로 좋은 변화가 서서히 시작될 수도 있어요.
혹은 지금부터 7주 안팎의 시기에 긍정적인 전조가 나타날 수 있다는 신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빠르면 지금 이달부터 작고 따뜻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연말에는 눈부신 수확의 시간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 모든 좋은 일들을 현실로 만들고 그 행운을 더욱 크게 만들기 위한 마지막 핵심 조언은 무엇인지 볼게요. 조언 카드는 한마디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으세요. 자신을 무한 신뢰하세요. 믿는 만큼 나의 존재가 단단해집니다. 오늘 리딩에서 이어졌던 모든 흐름이 결국 이 한 문장으로 자연스럽게 모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불균형한 관계 속에서 지치고 과거의 후회에 마음이 자꾸 발목 잡히면서 어쩌면 가장 크게 흔들리고 있는 건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카드는 말합니다. 은둔자의 어두운 동굴 속을 비추는 등불은 결국 나 자신을 향한 믿음에서 나온다고요. 그리고 태양처럼 빛나는 인생의 에너지도 그 시작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걸 잊지 말라고 말이죠. 내가 쏟아온 노력은 반드시 의미가 있었고, 내 마음이 느끼는 직관은 언제나 옳았다는 것.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믿어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행운은 외부에서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안에 자리하고 있던 가능성과 가치를 스스로가 믿기 시작할 때, 비로소 현실에서 꽃을 피우는 기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상황에 너무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저 나 자신을 믿어주세요. 나를 믿는다는 그 단단한 한마디가 여러분을 가장 빛나는 방향으로 이끌어줄 테니까요. 오늘 제 리딩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희망의 씨앗을 심어드렸기를 바랍니다. 1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카드로 들여다보면 정말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오신 분들이라는 게 느껴져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펜타클 8번 카드입니다. 이건 마치 장인이 조용히 작업대에 앉아 자신의 기술을 하나하나 정성껏 쌓아가는 모습인데요. 지금 여러분이 딱 그런 모습이에요. 누가 봐주지 않아도, 누가 칭찬해주지 않아도 묵묵히 자신의 일에 집중하며 매일매일을 충실하게 살아내고 계신 거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래도 자기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끝까지 최선을 다해 오신 분이라는 게 느껴져요. 그런데 그 성실함의 이면에는 완주 9번 카드가 보여주는 깊은 피로감과 경계심이 함께 자리 잡고 있어요. 예전엔 누군가를 믿었다가 생각지도 못한 배신이나 실망을 겪으셨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은 믿지 않는 게 덜 다치는 거야 하고 스스로를 철저히 지키며 살아가고 계신 걸 수도 있어요. 직장에서는 혼자 모든 걸 책임지려 한다거나 때로는 누군가 호감을 보여와도 저 사람도 결국엔 똑같겠지 하며 마음을 닫는 모습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모습은 여러분이 차가워서가 아니라 예전에 너무 따뜻했기 때문에 더 크게 다쳤던 경험 때문일 거예요. 그 상처가 아직도 마음 어딘가에서 여러분을 조용히 방어적으로 만들고 있는 거죠. 이 지친 에너지는 결국 소드 4번, 강제적인 휴식과 번아웃의 상태로 이어집니다. 너무 애쓰고 너무 긴장한 채 달려오다 보니 이제는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회복해야만 하는 시기가 온 거예요. 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어서 주말 내내 침대에 누워만 있다거나 좋아하던 일조차 하기 싫어지는 그런 무기력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친 마음 속에서도 여러분의 마음 속에 페이지 오브 완즈라는 새로운 열정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어요. 지쳐서 아무것도 하기 싫다가도 문득 유튜브에서 본 베이킹 영상에 꽂혀서 재료를 사본다거나 서점에서 우연히 발견한 책을 뒤적거려 보는 식의 아주 작지만 소중한 호기심이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의 진짜 본질인 킹 오브 컵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왕은요, 수많은 감정을 다 겪어낸 후에 그 모든 감정을 흔들림 없이 받아들이고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쉽게 흘러넘치지도 않고 쉽게 굳어버리지도 않는, 지금은 지치고 힘들 수 있지만 여러분 안에는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다시 평온한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는 깊고 단단한 감정의 그릇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당신 안에는 이미 이 모든 것을 견디고 지나갈 힘이 있다는 것도요. 그리고 그 힘은 이제 곧 여러분 앞에 다가올 전환점에서 서서히 빛을 발하게 될 거예요. 이번에 등장한 저스티스와 템퍼런스 카드는 지금 여러분이 삶의 균형과 내면의 중심을 되찾아가는 아주 중요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진 감정 속에서 지나치게 참고 너무 애쓰며 살아오셨을지도 몰라요. 일에 매몰돼 나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거나 관계 안에서 계속 양보하고 배려만 하다가 정작 나 자신은 돌보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스티스 카드가 상징하는 것처럼 이제는 나를 위한 균형을 다시 세워야겠다는 결단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양손에 칼과 저울을 들고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이 카드는 여러분이 마침내 이런 자각에 다다르게 된다는 뜻이에요. 아, 내가 너무 일에만 매달려 있었구나. 상처에만 갇혀 있다 보니 내 마음을 너무 외면했었구나. 이제는 관계와 거리감, 일과 휴식, 감정과 이성 사이에서 나에게 가장 공정한 균형점을 스스로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엔 왜 나만 이렇게 애써야 하지? 나만 참고 있는 건가? 같은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다면 앞으로는 나를 지키는 선은 어디일까? 지금 이 선택이 나를 더 편안하게 해줄까?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될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은 점점 더 자기 안의 중심을 회복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결심은 곧 템퍼런스라는 실천으로 이어져요. 이 카드는 물을 천천히 섬세하게 주고받으며 완벽한 조화를 만들어내는 연금술의 에너지거든요. 무작정 일만 하던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퇴근 후에 운동을 하거나 소중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며 나를 위한 시간을 회복하는 식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현명하게 조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씩 균형을 되찾아가는 지금의 과정이 결국엔 여러분을 더 깊고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완주 9번 카드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타나는 완주 9번은 더 이상 여러분을 지치게 하는 상처의 에너지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그 상처 때문에 사람을 믿기 어려웠고 누군가 다가오면 먼저 경계하고 거리를 두기도 했죠. 그만큼 아팠고 그래서 방어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그때의 아픔을 지워야 할 과거로 치부하지 않고 그 경험 덕분에 내가 더 신중해졌구나. 그래서 지금은 나를 지키는 힘이 생겼구나. 라고 조용히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건 상처가 아닌 굳은 살이고 무너짐이 아닌 훈장이에요. 누구에게도 쉽게 휘둘리지 않고 내 감정을 좀 더 뚜렷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된 지금의 나. 완주 9번은 바로 그런 여러분의 성숙하고 단단해진 모습을 상징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아팠던 시간을 껴안은 채 그것을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깊이 있게 만들어준 한 조각으로 받아들이는 진짜 전환점의 시기를 지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이 멋진 전환점을 통해 여러분에게 찾아올 행운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게 언제쯤 현실이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여러분에게 다가올 이 행운은 한마디로 내 손에 단단히 쥘 수 있는 새로운 현실입니다. 바로 에이스 오브 펜타클 카드가 그 중심에 있거든요. 이건 단순히 기분 좋은 상상이나 가능성에 그치지 않아요. 아주 실질적이고 손에 잡히는 형태의 선물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었다면 조심스럽게 이직 생각을 하고 계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마음속에서 점점 확신이 생기면 조심스럽게 새로운 가능성들을 찾아보게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조금씩 발을 내딛는 와중에 예상보다 빠르게 좋은 제안이나 합격 소식을 들을 수 있는 흐름이에요.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자꾸 불안하게 하거나 마음이 지쳐가는 관계였다면 그 감정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이제는 나를 좀 더 아껴주는 방향으로 가야겠다는 작은 결심을 하게 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단단해질 때 이상하게 마음이 잘 통하는 새로운 인연이 스며들듯 다가올 수 있어요. 또는 내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것을 실현하는 작은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거나 하는 흐름도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행운이 찾아오는 계기와 시기는 언제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은 여러분의 결심과 행동이 시작될 때 함께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컵 8번 카드가 보여주듯 여러분이 이제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벗어나겠다는 용기를 내는 바로 그 순간이 행운의 첫 시작이 될 거예요. 시기적으로 보면 나이트 오브 완즈는 뜨거운 여름의 에너지를 상징해요. 바로 지금, 이 시기, 7월과 8월에 여러분 마음속에서 어떤 결단과 실천이 작게나마 움직이기 시작할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그 결과로 에이스 오브 펜타클이 상징하는 그 단단한 결실은 그 움직임이 시작된 직후 1개월 이내에 작게나마 손에 잡히기 시작하거나 늦여름에서 초가을 사이에 눈에 보이는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여름이 바로 나를 위해 더 건강한 방향으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기이고, 다가올 가을은 그 작고 단단한 움직임에 눈에 보이는 보상과 기회가 찾아오는 시기예요. 모든 것을 갑자기 바꾸라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다만 지금은 여러분 안에서 무르익은 생각이 있다면 그걸 진심으로 들여다보고 나를 더 나은 쪽으로 데려가 줄 선택을 조심스럽게 하나씩 해나가기 좋은 시기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좋은 일들을 현실로 만들고 그 행운을 더욱 크게 끌어올리기 위한 마지막 핵심 조언은 무엇일까요? 조언 카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포용하세요.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품어주세요. 더 큰 내가 됩니다. 오늘 리딩에서 완즈 9번 카드가 2번이나 등장했죠. 그만큼 과거의 상처는 지금의 여러분에게 깊고도 중요한 흔적으로 남아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은 그 상처를 지워버리고 싶었을 수도 있고 그 기억만큼은 2번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카드는 조용히 말합니다. 그 상처와 싸우지 말고 외면하지도 마세요. 그저 가만히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그때 정말 아팠겠구나. 그 시간들을 꿋꿋하게 견뎌온 나. 정말 잘했어.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겪은 상처와 트라우마는 결코 여러분의 약점이 아니에요. 그 시간들을 견뎌낸 여러분의 마음에는 이미 단단한 굳은 살이 생겼고, 그건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여러분만의 지혜와 강인함이 되었습니다. 이 조언 카드는 말해줘요. 과거의 나를 완전히 포용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 순간 여러분은 더 크고 더 단단하고 더 아름다운 존재로 다시 태어날 겁니다. 그 변화가 바로 여러분이 에이스 오브 펜타클의 축복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자격을 갖추게 되는 과정이에요. 오늘 리딩이 이번에 뽑아주신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위로와 단단한 용기를 심어드렸기를 바랍니다. 이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의 상황을 보니 인생에 아주 큰 풍파를 겪으셨거나 지금 막 그 한가운데를 지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에이스 오브 컵처럼 아주 순수하고 새로운 감정의 시작, 혹은 새로운 관계나 일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정말 뭔가 좋은 일이 시작되려나 봐 하는 설레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타워 카드가 함께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 예상치 못한 충격, 갑작스러운 붕괴를 의미해요. 정말 믿었던 친구나 연인에게 갑자기 배신을 당했다거나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회사 사정이 하루아침에 어려워졌거나 혹은 내 건강이나 가족에게 예상치 못한 큰 문제가 생기는 등 내 삶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경험을 하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사건이었을 거예요. 그 결과 여러분은 지금 소드 6번 카드처럼 이 아픈 곳을 떠나 더 나은 곳으로 힘겹게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 여정은 즐겁지 않아요. 마치 살던 집이 사라져서 최소한의 집만 챙겨서 정처 없이 떠나는 배에 올라탄 것처럼 슬픔과 상처를 안고 어쩔 수 없이 떠나야만 하는 고요하고 침울한 여정이죠. 그리고 그 모든 흐름 위에 등장한 건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마치 인생이라는 거대한 기계 속 톱니바퀴 하나처럼 그저 굴러가는 대로 끌려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계신지도 몰라요.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이 모든 일이 너무 갑작스럽고 너무 큰 파도로 다가오다 보니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무언가 거대한 운명의 손에 휩쓸려가는 듯한 깊은 무력감이 스며들고 있는 거죠. 마치 수레바퀴가 나를 짓누르듯 아무리 발버둥 쳐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 듯한 느낌. 그 속에서 여러분은 묵묵히 참고 한 발 또 한 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페이지 오브 소드처럼 날이 바짝 선 상태일 수 있어요. 누군가 다가와도 반가움보다 먼저 의심이 올라오고 카톡 하나에도 이 말에 혹시 숨은 뜻이 있나? 하고 몇 번이고 다시 읽어보게 되는 그런 예민한 경계심 속에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마음은 누군가에게 기댈 틈도 없이 너무 많은 걸 겪어왔기에 이젠 작은 말 한마디에도 스스로를 먼저 지키려고 항상 준비태세를 갖춘 것처럼 낙이 서 있는 거죠.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끊임없이 긴장하고 스스로를 분석하고 상대방을 관찰하는 습관이 자리 잡은 상태의 가능성이 커요. 이건 약함이나 부족함이 아니에요. 그저 그만큼 마음이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었던 시간들이 있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 무너진 폐허 속에서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는 어떤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오게 될까요? 카드는 여러분이 시선의 방향을 바꿀 때 기적이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컵 5번 카드처럼 엎질러진 두 개의 컵, 그러니까 이미 잃어버린 것들, 끝나버린 관계, 돌아오지 않는 시간들만을 바라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왜 그랬을까?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후회와 상실감이 여전히 여러분의 시선을 뒤로 향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또한 완즈 7번 카드처럼 지금 여러분은 홀로 높은 곳에 서 있는 느낌일지도 몰라요. 누군가 나를 이해해 줄까? 내가 흔들리면 안 돼. 그런 마음으로 조용한 방어의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때론 주변에서 아무 일 없는 듯 보이더라도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내면의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거나 털어놓을 수 없었던 감정들. 그렇다고 아무렇지 않은 척할 수만도 없는 복잡한 마음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버티는 시간도 절대 헛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카드들은 여러분이 자기 감정을 외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마주하고 지켜내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거든요. 하지만 진짜 전환점은 여왕제 카드가 상징하는 에너지를 다시 내 안에 불러올 때 시작돼요. 여왕제는 풍요로움, 창조성,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사랑하는 힘을 상징하죠. 이 카드가 말하는 건 아주 분명해요. 진짜 변화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이제 더 이상 밤마다 이불 속에서 내가 뭘 잘못했지? 하며 자책하는 대신 그 시간에 나를 위해 향기 좋은 입욕제를 푼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는 거예요. 남을 보라고 꾸미는 게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의 기쁨을 위해 가장 아끼는 옷을 꺼내 입고 집 앞 카페라도 나서는 거죠. 지금껏 누군가에게 상처받을까봐 방어하는 데 써왔던 에너지를 이제는 나를 대접하는 데 써보는 것. 그런 작지만 진심 어린 자기 돌봄의 순간들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바꿔주는 가장 근본적이고 강력한 전환점이 되어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이 멋진 전환점을 통해 여러분에게 찾아올 행운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그게 언제쯤 현실이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그 계기는 조금 아프지만 아주 중요한 카드, 소드 3번에서 시작됩니다. 이 카드는 고통스러운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을 의미해요.
여러분이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상처와 슬픔을 더는 외면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 나 정말 힘들었어. 많이 아팠어. 이렇게 눈물로 감정을 인정하고 흘려보내는 순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쌓여있던 정서적 독소가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비워진 자리에는 드디어 새로운 행운이 들어올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아픔을 씻어낸 후 여러분 앞에 가장 아름다운 카드 두 장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컵 2번과 페이지 오브 컵. 이 행운은 진심이 통하는 새로운 연결로 다가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 연결은 여러분이 가장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 나타날 거고요. 사랑의 흐름이라면 상처를 다 치유한 여러분 앞에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에 가진 인연이 찾아올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그 안에서 깊고 안정적인 사랑이 시작될 수 있어요. 이건 단순한 설렘이 아니라 이 사람이랑 있으면 마음이 참 편해진다는 잔잔한 교감에서 시작되는 따뜻한 사랑이고요. 일이나 관계의 흐름에서는 여러분의 진심을 정확히 알아봐주는 사람이나 파트너 혹은 멘토가 자연스럽게 곁에 나타날 수 있어요. 이 사람과는 왠지 말이 참 잘 통해. 이 일은 나랑 너무 잘 맞아. 그렇게 말로 설명되지 않아도 딱 맞아떨어지는 연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행운은 언제쯤 찾아올까요? 감정의 흐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소드 3번의 아픔을 인정하고 흘려보내는 시간이 필요해요. 아마도 앞으로 여러분은 최소 1개월 정도 이 정화의 시간을 천천히 지나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슬픔이 조금씩 걷히는 늦여름, 8월 중후반 무렵, 아주 작고 순수한 만남이나 제안이 스며들듯 찾아올 거예요. 처음엔 부담 없는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그 흐름은 서로가 서로를 진심으로 바라보는 연결로 깊어질 수 있어요. 아픔을 용기 있게 마주한 여러분에게 운명은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교감의 선물을 보내려 하고 있어요. 이건 결코 소란스럽지 않지만 여러분 삶에 아주 오래 따뜻하게 머무는 행운일 거예요. 자, 그럼 이 모든 좋은 일들을 현실로 만들고 그 행운을 더욱 크게 만들기 위한 마지막 핵심 조언은 무엇일까요? 조언 카드는 오늘 리딩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주고 있는데요. 내려놓으세요. 매달리지 마세요. 우주가 나에게 필요한 것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의 그 모든 것은 바로 이 내려놓음의 여정이었습니다. 타워 붕괴의 충격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는 억울함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돌볼 힘을 얻을 거예요. 잃어버린 것에 대한 미련과 후회를 내려놓을 때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 여백을 갖게 됩니다. 심장을 꿰뚫는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그 고통마저 조용히 흘려보낼 때 그제야 새로운 행운이 다가올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이 조언 카드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통제하려 하지 마세요. 미래를 불안해하지도 마세요. 그저 지금 여러분의 손에 쥔 모든 것을 가만히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양손을 비워야만 우주가 여러분에게 정말로 필요한 더 좋은 선물을 쥐어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내려놓음을 연습해 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인생에서 가장 풍요롭고 사랑이 가득한 시기를 맞이하게 될 테니까요. 오늘 제 리딩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용기를 건넬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3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을 보니 아무에게도 말 못한 채 혼자서 아주 외롭고 고된 싸움을 오래 이어오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버텨내고 있지만 속으로는 점점 지쳐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먼저 여러분의 가장 깊은 내면을 보여주는 여사제 카드. 이 카드는 조용하지만 날카로운 직관을 상징해요. 지금 여러분은 이건 뭔가 잘못됐어. 원래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되는 건데. 하고 마음속으로 아주 분명하게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겉으로 잘 드러내려 하지 않을 뿐, 무엇이 옳고 그른지, 지금 이 상황이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정확히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은 최근 어떤 경쟁에서 억울하게 패배했거나 승리했더라도 마음에 상처만 남은 아주 소모적인 갈등을 겪으신 것도 같습니다. 소드 5번 카드는 상처뿐인 승리 혹은 부당한 패배를 의미해요. 친구와 크게 다투고 내가 맞다는 걸 알면서도 결국 관계만 망가졌다거나 직장에서나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상황을 잘 해결해보려 애썼지만 결과적으로 마음만 더 지치고 씁쓸함이 남았던 경험일 수도 있어요. 이겨도 기쁘지 않고 그 반대라면 결과를 받아들였지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던 그 어떤 결과도 마음을 편하게 해주지 않았던 그 순간 말이에요. 그 결과 펜타클 5번 카드처럼 내가 이렇게까지 애썼는데 돌아보니 내 편은 아무도 없구나 하는 외로움이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을 수도 있어요. 애쓴 만큼 보상은커녕 오히려 더 고립되고 상처만 남은 듯한 감정. 그 속에서 여러분은 묵묵히 조용히 버티고 있었던 거죠. 이런 부당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든 저스티스와 황제의 에너지를 붙들고 버텨내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올바른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성의 끈을 놓지 않으려 하고 내 삶의 통제권을 되찾아야 해 라며 어떻게든 내 자리를 지키려 애쓰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죠. 하지만 막상 주변에서는 도움이 따라주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 너무나 외롭고 힘든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길고 어두운 터널의 끝은 곧 보이게 될 거예요. 먼저 여러분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을 봐야 하는데요. 바로 악마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중독, 부정적인 믿음, 벗어날 수 없는 굴레를 상징해요. 어쩌면 여러분은 나는 안 될 거야. 세상은 불공평해. 이런 부정적인 자기 생각에 스스로를 묶어두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나에게 해가 되는 줄 알면서도 끊어내지 못하는 어떤 관계나 환경에 묶여 있었을 수도 있죠. 진정한 전환점은 바로 이 악마의 쇠사슬을 끊어버리기로 결심하는 순간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변화의 시작은 생각보다 거창하지 않아요. 마치 더풀 카드처럼 에라 모르겠다. 그런 마음 하나로 딱히 정해진 계획 없이 그저 이 답답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솔직하고 순수한 바람에서 출발합니다. 그 작고 용기 있는 첫걸음. 바로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그 첫걸음은 페이지 오브 펜타클의 모습일 거예요. 아주 작고 소박하지만 현실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나를 괴롭히던 생각을 멈추고 10분이라도 산책을 나가는 것. 나의 발전을 위해 평소 관심 있던 유튜브 강의라도 하나 들어보는 것. 왜 하필 이렇게 작고 소박한 행동일까요? 거창한 계획은 우리를 다시 악마의 두려움 속에 가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키죠. 하지만 10분 산책이나 유튜브 강의 시청은 실패할 확률이 적은 아주 안전한 성공 경험이 될 거예요. 바로 이 작은 성공의 경험이 오랜 가뭄 끝에 내리는 한 방울의 비처럼 꽁꽁 얼어붙었던 여러분의 자신감을 녹이는 첫 번째 햇살이 되어주는 겁니다. 별거 아니어 보이는 이 작은 행동이 여러분을 묶고 있던 악마의 쇠사슬을 끊어내는 가장 위대한 자유의 시작이 될 거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그 용기 있는 첫걸음 이후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행운이 찾아오게 될지, 그리고 그게 언제쯤 현실이 되는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게요. 이번 카드 조합은 펜타클 6번, 펜타클 4번, 그리고 컵 7번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아주 분명해요. 이 행운은 단순히 반짝이는 운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현실을 동시에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변화입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찾아올 가장 큰 행운은 펜타클 6번이 상징하는 건강한 균형의 회복입니다. 과거에는 부당하게 빼앗기고 도움받지 못하는 외로운 상황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고 나 또한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여유를 되찾게 되는 거예요. 주고받음의 에너지가 아주 건강하게 흐르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동안은 내가 더 많이 참고 더 많이 양보하는 관계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상대가 먼저 너 요즘 힘들어 보이더라. 괜찮아?
하고 나의 마음을 먼저 살펴주는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늘 나한테 맡기기만 했는데 어느 날 내가 해온 노력에 대해 드디어 정당한 인정과 보상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펜타클 4번과 컵 7번의 모습으로 구체화될 거예요. 펜타클 4번은 안정적인 자산, 나의 것을 지키는 힘을 의미해요. 여러분의 손에 실질적인 안정과 기반이 다시 쥐어진다는 뜻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현실화될 수도 있겠네요. 그동안 계속 줄어들기만 하고 모으지 못했던 돈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죠. 드디어 나만을 위한 저축계좌를 만들고 이 돈은 절대 안 건드릴 거야 하는 나만의 안정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은 계속 불안했던 주거 문제가 갑자기 안정되거나 마음 편히 오래 머물 수 있는 진짜 내 자리를 찾게 되는 흐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컵 7번은 나는 이제 뭘 하고 싶지? 하는 기분 좋은 상상이 조금씩 아주 현실적인 움직임으로 연결되기 시작하는 변화를 뜻합니다. 예전엔 그저 머릿속으로만 그려보던 취미 클래스, 요가 수업, 헬스, 혹은 언젠간 해보고 싶다고만 생각했던 온라인 창업, 유튜브 같은 일들. 이제는 직접 검색해보고 발품을 팔아보고 망설이던 신청 버튼을 툭 누르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걸 해봐서 뭐가 달라질까? 했던 마음은 한 번쯤 해볼 만하지 않을까? 하는 호기심으로 바뀌고 괜히 창피하면 어쩌지? 하던 걱정도 누구도 내 인생 대신 살아주지 않잖아 하는 담담한 용기로 바뀌어 갑니다. 이 행운이 찾아오는 계기는 명확해요. 여러분이 악마의 쇠사슬을 끊고 더 풀카드의 첫걸음을 내딛는 바로 그 순간부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를 믿고 작은 행동을 시작하자마자 운명은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분 앞에 새로운 선택지들을 보여주고 건강한 흐름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할 거예요. 이 행운은 지금부터 약 4, 6주 안에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의 신호로 다가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그 흐름은 점점 더 또렷해져서 한두 달 뒤쯤이면 여러분의 마음도 삶의 방향도 이전보다 훨씬 안정되고 선명해질 겁니다. 조급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 행운은 아주 현실적이고 든든한 모습으로 마치 꼭 맞는 옷처럼 여러분의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 모든 좋은 일들을 현실로 만들고 그 행운을 더욱 크게 만들기 위한 마지막 핵심 조언을 알려드릴게요. 이 조언 카드는 오늘 4번 분들에게 그 어떤 카드보다 중요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아낌없이 칭찬해 주세요. 오늘 리딩의 시작, 여러분은 소드 5번과 펜타클 5번의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패배감과 상실감, 그리고 자기 비하에 빠지기 너무나 쉬운 상황이죠. 어쩌면 여러분을 묶고 있던 악마의 쇠사슬은 바로 나는 부족해, 나는 실패했어 라고 말하는 자기 자신을 향한 채찍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카드는 말합니다. 그 채찍질을 멈추고 이제는 스스로를 칭찬해 주라고요.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버텨줘서 고마워.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려고 애써줘서 정말 대단해. 이 따뜻한 자기 칭찬이야말로 여러분을 묶고 있던 악마의 쇠사슬을 끊어내는 가장 강력한 검이자 더 풀카드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는 가장 위대한 용기입니다. 행운은 여러분이 무언가 대단한 것을 성취해야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칭찬하고 사랑해주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이미 여러분의 삶에는 가장 눈부신 행운이 시작될 거니까요. 오늘 리딩이 4번을 뽑아주신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따뜻한 위로와 다정한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4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